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주부에 대해 가혹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가짜 일하는 엄마라면 가정주부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중 정말 끔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에그니스입니다. 25세 주부입니다. 생일에 바비를 사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결혼했고 거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부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이기적인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있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빵 만들기 수업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빵을 굽는데 능숙해지면 제 형제와 그의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형제 프레드릭은 항상 저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과 육아에 적극적이며 진정한 형제입니다. 자랑스럽긴 하지만 내 존경하는 형에 대해 한 가지 골치 아픈 점이 있는데 그건 프레드릭 자신이 아니라 그의 아내 리가 문제야. 레일러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어쩌면 너무 과해서 내 형과 그의 아내가 산탄총 결혼을 했기 때문에 레일러는 종종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자랑한다. 남편은 잘생겼고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레일라 어머니가 그런 말은 그만두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레일라가 겉으로는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짜증나고 불필요한 레일라가 처음 전화했을 때 무섭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내 전화번호까지 있어서 좀 놀랐다. 물어볼 게 있다. 레아 오랜만 나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모르겠다. 내일 내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요. 하루 동안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나요? 앤디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요? 예, 앤디는 제 조카입니다. 제 동생과 그의 아내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결혼식 앤디는 식과 피로연 내내 자고 있었고 소란스럽지 않았다. 정말 귀여운 조카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그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몇 번밖에 못 만났는데 갑자기 돌봐줘도 정말 괜찮을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을 돌봐줄 건가요? 아마 8시간 정도 긴 시간이군요. 한두 시간은 감당할 수 있는데 8시간은 너무 많아요. 당신이 주부인 저에게는 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평하지 않니 믿을 수가 없어 6시간은 버틸 텐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꼼짝도 안 해. 내가 언제 밀려 들어왔는지. 육아 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무섭지. 1살짜리 아이를 6시간 동안 돌봐주려고 앤디가 갑자기 나랑 남겨지면 불편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올 아기는 아니거든요. 내일 데리러 올게요. 레일라가 혼자 계획을 정했어요. 리는 완벽한 화장으로 앤디를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임시보육을 받을 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레일러가 나에게 기저귀와 병이 가득 담긴 단행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유식 나한테 앤디 돌봐달라고 맡기고 앤디, 이번 3개월 사이에 살이 쪘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자라 쇠어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자리를 확보할 수 없다면 프레드릭이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끼리만 지켜주세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프레드릭은 앤디가 오는 걸 몰라요. 그게 내 말이에요. 제발 잘 지내요. 나중에 봐요. 레일라가 떠났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스프링으로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확실히 기뻤습니다. 그녀가 육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지켜보다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앤디를 다시 잡았습니다. 앤디, 오늘은 당신과 나뿐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앤디는 계속 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노리개 젖꼭지를 달고 앤디를 돌보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앤디는 너무 예의 바르고 거의 울지 않았어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아이들이 없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앤디는 침착했지만 여전히 지쳤습니다. 처음으로 1살배기 아이와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 사고 없이 앤디를 레일라에게 돌려보냈을 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아이를 지켜볼 의향이 있지만 한동안 휴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딱 일주일 뒤에 레일라가 다시 전화했어요. 내일 앤디를 좀 봐주세요. 지난번엔 앤디가 전혀 울지 않았다고 또 말했잖아요. 괜찮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일 계획이 있어요. 주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생충처럼 집에서는 언제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프레드릭에게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훈련 방법을 알고 있으니 내일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레일라 잠깐만요. 그녀가 내 항의를 무시하고 다시 전화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당황했지만 다음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앤디를 나와 함께 두고 웃으며 일하러 갔기 때문에 레일러는 특히 토요일에 내가 없다고 말할 때마다 앤디를 나와 함께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 내일 하라고 일방적으로 아이를 돌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레일라 주부라는 이유로 나를 괴롭힌다. 그녀의 요구로 인해 나는 미용실 약속을 다시 잡아야 하고 빵 만들기 수업도 취소해야 한다. 쇼핑하고 싶을 때는 쇼핑도 할 수 없고 게다가 레일라가 나에게 남긴 종이봉투의 내용물은 점점 더 부주의해진다. 시간 안 돼, 기저귀 안 돼, 간식 안 돼, 전투 안 돼, 젖병 뭔가가 없어질 때마다 나는 앤디를 위해 사야 할 추가 물건과 그녀가 지불할 모든 비용에 대해 레일라에게 말하면서도 앤디와 함께 쇼핑해야 했다. 아, 정말 사과 한마디도 없이는 너무 심해요. 우리 집은 무료 보육센터가 아니야. 한계가 있어요. 이제 레일라에게 말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어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어요. 레일라, 난 붙잡을 수 없어요. 당신을 위해 앤디를 돌봐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레일라가 앤디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나에게 제안합니다. 그녀의 얼굴 결정은 내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만든 상황입니다. 나는 그를 붙잡기를 거부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레일라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쓸모없고 무책임하거나 상식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 가야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상식이 부족한 건 자기 속의 레일라가 날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 하지만 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어. 어쨌든 내 짜증을 억누르세요. 그 사람을 너무 자주 데려가는 건 번거롭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번거롭습니다. 당신이 그를 한번 데려갔으니 책임을 좀 져라. 앤디에 대한 책임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몫이다. 레일라가 눈살을 찌푸린다. 나를 노려본다. 우리는 노려보기 대회에 같았는데 갑자기 앤디가 울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렸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는 앤디가 너무 심하게 우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다투는 것을 무서워했을지도 모른다. 레일라는 갑자기 불길하게 웃었다. 아마도 내가 앤디의 배려를 너에게 너무 많이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말투와 표정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조롱하는 미소야. 다음엔 좋을 땐 더 잘할게. 절대 좋은 때가 아니지. 오사리모, 내가 오늘은 앤디만 데리고 가자. 앤디. 레일라는 웃으며 살아간다. 앤디를 데리고 말을 한다. 숨은 뜻이 있는 듯 잔소리가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간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은 기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지만 레일라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하여 속도를 내기 위해 하루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밥이랑 여행 목적지는 해안가의 멋진 관광지야. 거기 카페가 궁금해. 밥이랑 쉬고 싶어. 데이트를 위해 옷도 갈아입고 손톱도 새로 칠할 테니 세차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기분이 좋아지고 완전히 넋이 나갔고 행복해요.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번에는 전화를 끊었어. 레일라를 끊는 게 좀 상쾌한 기분이었어. 한번 걔가 나한테 늘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거절해야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당일치기 여행 당일 남편과 나는 음악을 들으며 해안을 따라 운전했다. 결혼식 때 기분이 상쾌했어요. 전화가 와요. 밥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마트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업무 전화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달라. 보비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에게 아파트 주인이 레일라가 우리 문 앞에서 그들을 만나서 앤디에게 맡겼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앤디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 주인님 돌아가자. 알겠습니다. 여행을 짧게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짧게 마친 것에 실망했지만 앤디가 레일라에게 분노를 촉발한 것을 보고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사과했습니다.
단행본 주인은 앤디와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어떻게 소중한 아이를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맡길 수 있니? 주인이 우리를 차갑게 바라보고 정말 어색했어요. 비비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프레드릭에게 연락했어요. 프레드릭 레일러는 앤디를 주인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가도록 두고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상대방의 프레드릭은 화가 나서 당황했지만 확실히 내가 지금 앤디를 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를 돌보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릭이 무슨 뜻인지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앤디가 프레드릭과 함께 있지만 그는 여기 없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면 전화기 반대편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행복한 소리가 확실히 들렸습니다. 제 3자인데 제 남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레일라 정말 배려심이 없군요. 오늘 결석하기로 했는데 아그네스가 주인이 여기 있다고 말했을 테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아그네스한테 들었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제가 리가 더 당황했던 것에 대해 프레드릭에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만해 제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괜히 빡세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레일러가 아이를 집에서 납치했어요. 밥이 급히 집에 가버렸어. 밥이 신호의 거실에서 나와서 망년회용 선글라스 끼고 오늘 드라이브용으로 산 낡은 녹음 모두 휴대폰 목에 걸고 약간 낡은 옷 여자는 주인한테 빌린 옷을 입고 옷을 차려입고 누군가에게 내가 평생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냥 가거나 그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갔다. 나는 레아를 뒤쫓을 예정이었다. 2시간짜리 서스펜스 드라마에 나오는 아름다운 탐정이 내가 미행하는 걸 모르고 레일라가 근처 버거 가게에 들어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정사 파트너 마티. 그는 날씬하고 키가 컸으며 잘 짜여진 얼굴의 프레드릭과는 다른 유형의 잘생긴 사람. 미안해 잠깐만. 벌써 돌아왔구나. 마티가 아이를 데려가면서 말했어요. 레아가 마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눈 모양이 아주 비슷했어요. 오늘 앤디 연기를 잘했나요? 그 사람 오늘 처제의 남편이 나타나서 저를 쫓아냈어요. 약간 그는 또한 그 아이를 앤디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저속하게 웃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처제와 그녀의 남편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것이 그들의 조카가 아니라 단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멍청해서 무료 보육원이 한동안 유용할 것 같아서 다음 데이트 때 레일라가 마티에게 몸을 바짝 대고 다음 데이트를 위해 징징거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내가 바로 뒤에 앉아 있다는 것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음 데이트에 무료 어린이집에 가는 장면을 멍한 시선으로 녹화했는데 레일라가 애인의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애인을 데리고 오기 전에 장난을 친다. 일이 아니어서 데려가기가 망설여졌을 때 쉽게 돌아왔어. 데이트였어. 지난번에 그녀가 웃던 방식은 나를 놀렸나봐. 장난치지 말고 오늘은 계속되는 동안 즐겨라. 결국 나는 레일라와 그녀가 잽스를 모욕하는 모습을 녹음하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내일은 준비가 되었어요. 확실히 거기 있을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를 주인에게 두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레일라가 원하는 것만 잘 들었습니다. 레일라가 평소처럼 화장을 잔뜩 하고 아이를 열심히 데려다 줬어요. 알았어. 아, 고마워. 그녀는 무심코 대답하고 나가서 제발 그녀가 없어진 것 같아. 나는 키트를 들고 거실에 말을 걸었다. 바비와 프레드릭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이를 데려왔다. 프레드릭은 나와 아이를 쳐다보며 깜짝 놀랐고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씻겨졌다. 나는 바비와 프레드릭에게 레일러가 토요일에 아이를 자주 데려다 주어서 일정을 비웠기 때문에 가자. 프레드릭 그래 슈엘에게 촉구했다. 충격을 받은 프레드릭 나는 레일러 바비가 아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뒤쫓았다. 리의 목적지는 종을 울리는 오래된 아파트였다. 남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안아줘서 그녀는 행복한 발걸음으로 들어와서 부정행위가 확인됐어. 나는 걱정스럽게 프레드릭을 쳐다봐서 그의 표정은 내가 부정행위자 얼굴 챔피언십이 있었다면 내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웠어. 안녕 승리야.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 프레드릭 지금은 겁이 나서 망설였어. 그 사람의 팅팅한 표정으로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건 가지고 있지만 2대1이 될 거야.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사람의 맹렬하면서도 공허한 웃음에 압도당했어. 집에 가서 프레드릭의 털복숭이는 그의 강렬함에 겁에 질려 패배했고 나는 순종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는 숨어서 감시를 계속하는 척했다. 나는 서스펜스 드라마 2편에 나오는 형사다. 프레드릭 가까이에 세워진 택시를 감시하는 동안 숨어서 지켜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한 여자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낯익어 보였다.
레일러의 어머니는 프레드릭에게 열렬히 사과하고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레일러가 그녀와 함께 신나게 놀고 있는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어페어 내 눈의 눈부심은 그 오래된 아파트 건물을 거의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역할은 없습니다. 내가 무심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군요. 레일라, 당신이 늦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레일라의 이 좀비 같은 표정은 아이들을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점심을 먹었을 때의 즐거운 댐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당신이 프레드릭에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 너 기생충. 갑작스런 공격에 허둥지둥 휘청거렸지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레일라의 폭언에 반격을 가했다니 무슨 소리야 너라고. 명령했다니. 리드가 나를 쫓아내고 당신 마음대로 한 건 당신 스스로가 닥쳤어요. 프레드릭이 화를 냈다면 그것은 당신이 확실히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최악임으로 바부은 레일러의 비정상적인 소리에 놀라 거실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레일러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경찰의 변호사를 부르세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일라의 고장을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램페이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인은 소동을 확인하러 와서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다행히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적 앤디의 처제의 새로운 앤스가 그의 아버지의 팔아모어 남자에게 무사히 전달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은 나중에 사임한 것처럼 보였고 레일러는 이혼했습니다. 프레드릭은 한동안 레일러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 레일러가 직장에 가기 위해 알 수 없는 아이를 나와 함께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직장에 문의했지만 레일러는 그녀의 피함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내내 일하는 척하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레일러는 이제 에어 파트너의 아이를 나와 함께 남겨둘 정도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고 프리딕은 가까스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레일러는 전처입니다. 이제 그는 레일러가 실직자로서 돈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상당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녀의 부모님 레일러와 그녀의 외도 파트너에게서 비좁은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양육에 대한 공통된 불만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혼했고 레일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계속 도망쳤습니다. 프레드릭 전처. 흔적도 없이 잘생긴 프레드릭 전처의 그림자가 앞으로 다시는 내 앞길을 가로막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위안이 되네요. 계속해서 멋진 미남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